여러분, 역사의 뒤안길에서 한 시대를 온몸으로 버텨낸 인물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군주, 고종. 우리는 그를 두고 무능했다거나 나약했다는 평가를 종종 듣곤 합니다만, 과연 이것이 경랑의 파도 속에서 그가 감당해야 했던 모든 진실을 담고 있는 이야기일까요? 한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았던 시기, 한왕의 고뇌에 찬 선택들이 어떠한 비극적 결과로 이어졌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영상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고종이라는 인물에 대한 깊은 오해와 편견을 깨고 그의 선택들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얼마나 절박하고 복잡한 것이었는지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우리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궁금증을 안고 고종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단순한 역사적 사실 너머에 감춰진 인간적인 고뇌와 좌절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는 19세기 중반 조선이 안팎으로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휩싸이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쇠락해가던 왕권과 세도 정치의 폐해로 신음하던 백성들, 그리고 서구 열강의 침략 야욕이 시시각각 조선을 위협하던 바로 그 시기였죠. 1863년 고작 12살의 어린 나이로 철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고종은 미처 세상의 무게를 다 알기도 전에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의 선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어린 임금이 용상에 앉았던 순간 그에게 쏠렸을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시선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도 어린 고종을 대신해 정권을 잡은 인물은 바로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그는 쇠락한 왕권을 강화하고 부패한 세도 정치를 척결하며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강력한 개혁 정책들을 추진했죠. 특히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을 다시 세우는 대역사는 무너진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대원군의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백성들의 고통이 따르기도 했지만 당시 조선에는 이토록 강력한 지도자의 등장이 절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은 거세게 밀려오는 근대화의 물결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양의 거대한 철선들이 조선의 해안을 위협하며 내뿜던 검은 연기, 그리고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 급속도로 근대화하며 조선을 향한 야욕을 드러내던 시기에 대원군의 정책은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1873년 22살이 된 고종은 친정을 선언하며 직접 나라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천명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쇄국 정책과는 달리 문호를 열고 서양의 신문물을 받아들여 조선을 근대화하려는 꿈을 꾸었습니다. 전차와 전등이 처음으로 조선 땅에 들어오고 새로운 교육제도가 도입되는 등 고종은 변화를 통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젊은 왕의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듯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오르던 시기였죠. 그러나 고종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개혁의 희망은 잠시뿐, 서구 열강과 일본은 조선이라는 약소국을 자신들의 이권 다툼의 장으로 끌어들이려 끊임없이 압력을 가했습니다. 조선은 마치 거대한 폭풍우 한가운데 놓인 작은 돛담배처럼 위태로운 항해를 시작해야 했죠. 청나라와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며 조선의 운명은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고종은 이 모든 위협 속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그의 어깨에 지워진 나라는 개혁을 통해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지만 동시에 외부의 거센 침탈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나라의 군주로서 백성들의 안위와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 앞에서 고종이 느꼈을 불안감과 위기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경랑의 시대는 고종에게 수많은 고뇌와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며 그의 삶과 조선의 운명을 비극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는 이 거대한 파도를 헤치고 조선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고종의 고뇌와 선택들을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경랑의 파도 속에서 조선을 지켜내기 위한 고종의 고뇌는 결국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고 말았죠. 1905년 일본은 러일 전쟁 승리라는 기세를 몰아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른바 을사늑약, 바로 그 참혹한 조약이었습니다. 고종 황제는 이 조약에 서명하기를 완강히 거부하며 일본의 강압에 맞섰지만 이미 국군은 기울어지고 있었고 대신들 중 일부는 일본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 조약 체결을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황제의 승인 없는 조약이었기에 법적으로는 무효였지만 일본은 이를 빌미로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는 등 사실상 식민 지배의 서막을 열었던 것입니다. 고종 황제는 이 부당한 조약에 결코 굴복할 수 없었죠. 그는 국제사회에 조선의 억울함과 독립의지를 호소하기 위해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상설, 이준, 이휘종 세 분의 특사는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채 멀고 험난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서구 열강의 도움을 받아 빼앗긴 외교권을 되찾고 조선의 주권을 회복하리라는 간절한 염원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현실이었죠. 일본은 이미 각국의 압력을 가해 특사들의 회의장 입장을 막아섰고 결국 특사들은 정식으로 회의에 참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절규는 메아리 없이 국제사회의 차가운 벽에 부딪히고 말았던 겁니다.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장 앞에서 좌절하는 특사들의 모습은 당시 조선이 처했던 절망적인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 소식이 일본에 알려지자 일본은 고종의 특사 파견을 빌미 사마 황제에게 퇴위를 강요했습니다. 국제법을 위반했다, 황제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터무니없는 명분을 내세웠죠. 일본은 대한제국 주둔군을 동원하고 친일파 대신들을 앞세워 고종을 압박했습니다. 한나라의 군주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빼앗기는 절망감과 무력감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일본군과 대신들에 둘러싸여 강제로 퇴위를 강요당하는 고종의 처절한 모습은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고종은 1907년 7월 아들 순종에게 황위를 물려주고 강제로 퇴위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조선의 주권이 완전히 유린당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자 고종 개인의 삶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죠. 황제 자리에서 물러난 고종은 덕수궁 이왕직 청사에 머물며 일본의 삼엄한 감시를 받게 됩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용히 여생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조국 독립에 대한 열망이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독립운동가들과 연락하며 그들에게 은밀히 자금을 지원하고 독립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밀지를 내렸습니다. 겉으로는 무력한 노인처럼 보였을지라도 고종은 숨죽인 채 마지막까지 저항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이러한 노력은 비록 당장 큰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훗날 한민족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비록 왕위에서는 물러났지만 고종은 여전히 이 나라의 정신적 지주로서 독립의 꿈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그의 마지막 저항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요? 황제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고종은 결코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조국의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염원이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살아 숨쉬고 있었죠. 을사늑약으로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 일본의 부당한 침략으로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준비했습니다. 1907년 유럽의 심장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은 고종에게 마치 깊은 어둠 속 한 줄기 희망의 빛처럼 다가왔을 겁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했죠. 고종은 대한제국이 엄연한 독립국이며 일본이 강압적으로 체결한 을사늑약은 국제법상 효력이 없음을 만천하에 고하기 위해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분의 특사를 비밀리에 파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시도가 아니라 약소국의 군주가 택할 수 있는 최후의 절규와도 같았죠. 하지만 냉혹한 국제정세는 고종의 간절한 염원을 너무나도 잔인하게 외면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외교 채널을 총동원하여 특사들의 활동을 방해했고 결국 헤이그 특사들은 회의장에 발조차 들여놓지 못한 채 문전박대당하고 말았습니다.
머나먼 타국 땅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 걸고 애썼지만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고 좌절해야 했던 특사들의 뒷모습은 당시 조선의 비극적인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들이 느꼈을 비통함과 무력감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 비극적인 소식은 곧 일본의 귀에 들어갔고 일본은 이를 고종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절호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한 행위는 황제의 권한을 넘어선 중대한 위반이라는 터무니없는 명분을 내세워 고종에게 강제로 퇴위를 종용했죠. 1907년 7월 덕수궁에는 먹구름이 들이운 듯 비통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일본군과 친일파 대신들의 삼엄한 감시와 노골적인 강요 속에서 고종은 결국 황제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나라의 군주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빼앗기는 절망감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 순간 고종은 개인의 존엄뿐만 아니라 나라의 주권마저 송두리째 유린당하는 비통함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무력감이 교차했을 테죠. 이 땅의 백성들은 망국의 비극 앞에서 그저 눈물 흘리며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온 고종은 덕수궁 이왕직 청사에 머물며 일본의 삼엄한 감시를 받게 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노인의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독립의 불씨는 결코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한 일본의 감시망을 뚫고 비밀리에 독립운동가들과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들에게 몰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독립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밀지를 내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국 독립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죠. 마치 어둠 속에서 작은 등불 하나를 밝히듯 그는 숨죽인 채 마지막까지 저항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비록 당장 눈에 띄는 큰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훗날 한민족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비록 왕위에서는 물러났지만 고종은 여전히 이 나라의 정신적 지주로서 독립의 꿈을 굳건히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이 닿는 순간까지 조국을 향한 간절한 염원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던 것이죠. 과연 그의 이러한 헌신적인 염원은 어떻게 꽃을 피우게 될까요? 고종의 간절한 염원은 비록 당장 눈앞에서 화려한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뒤흔드는 중요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1919년 1월 21일 덕수궁 함령전에서 그는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는 일본에 의한 치밀한 독살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죠. 평소 건강했던 황제가 급작스럽게 서거했다는 소식은 나라를 잃은 백성들에게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큰 충격과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한 왕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조국에서 마지막 희망의 등불마저 꺼져버린 듯한 비통하고 처절한 상실감이었죠. 고종의 죽음은 잠시 숨죽인 채 땅속 깊이 묻혀있던 민족의 독립의지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대한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이 엄숙하게 거행되던 1919년 3월 1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백성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3.1 운동의 웅장한 시작이었죠. 고종의 인산일은 일제의 무단 통치 아래 억압받던 민족의 오랜 울분과 한이 폭발하는 거대한 저항의 장이자 꺼지지 않는 독립의 염원을 온 세상에 알리는 함성이 되었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죽음이 오히려 민족 독립운동의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한편으로는 그의 마지막 간절한 염원이 마침내 어떻게든 꽃을 피웠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3.1 운동은 단순한 일시적인 저항이나 우발적인 폭동이 아니었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의 폭압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가 결코 꺾이지 않았음을, 그리고 자주 독립을 향한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지 전 세계에 분명하게 천명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또한 이 운동은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후 독립운동의 방향과 정신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이정표 역할을 했습니다. 고종이 생전에 일본의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비밀리에 추진했던 독립운동 지원과 밀지 전달 등의 노력은 비록 당대에는 눈에 띄는 큰 성과를 보지 못했지만 그의 죽음이 촉발한 3.1 운동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결국 조국 해방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인 힘으로 작용했던 겁니다. 마치 척박한 땅 속에 묻힌 작은 씨앗이 오랜 겨울을 견뎌내고 마침내 싹을 틔워 탐스러운 꽃을 피우듯이 말입니다.